내가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크거나 눈을 뜰 때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 소세지 눈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원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죠. 보통 이제 소세지 눈이란 게 폴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쌍꺼풀이 이제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크거나 눈을 뜰 때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 소세지 눈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원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인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아웃라인으로 해서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았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좀 소세지처럼 보일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많이 이제 소세지 눈이 생겼었는데 유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쌍꺼풀을 만들고 싶은 그 아래쪽의 조직들을 좀 과도하게 제거한 경우에 있어서 소세지 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피부가 좀 푸르게 보이고 안쪽에 어느 정도 혈관이랑 저는 이제 하수구라고 표현하는데 림프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없애버린 거죠. 대신에 유착은 잘 되겠지만 그 부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약간 불룩한 부분들, 색깔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소세지 눈처럼 보인다. 그 외에도 뭐 눈매 교정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 쌍꺼풀 라인이 좀 크게 보인다든지 고정을 너무 높게 했다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세지 눈이라는 게 동양인들에게만 사실 있는 병이기 때문에 학술명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하이폴드, 그러니까 쌍꺼풀이 높다, 아니면 뭐 트리플 폴드, 뭐 쌍꺼풀 라인이 두세 개가 겹쳐진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미적 기준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봤었을 때 라인이 너무 높다, 눈을 뜨려고 할 때 뭔가 걸리는 클릭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글라이딩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세지 눈이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이 부분을 교정하시면 좀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 이후에 경과가 6개월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눈도 똑같습니다. 개인 차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분들은 6개월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고 6개월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큰 붓기가 빠지고 수술할 때 계획했던 모양이 어느 정도 대부분 눈에 보인다라고 하니까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소세지 눈을 이제 생기는 원인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과도하게 조직을 좀 제거한 경우에 있어서 소세지 눈이 생기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절개가 비절개보다는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더 있겠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메모를 했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절개를 했다고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수술법을 이제 가정한다라고 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생각해 볼 것이 쌍꺼풀 라인이 있고 피부가 내려와야지만 어느 정도 쌍꺼풀의 윤곽이 보이고 피부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모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쁜 쌍꺼풀 라인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두 줄 따기, 그리고 흉터의 제거, 새로운 라인의 재형성, 눈매 교정을 다시 진행해 주는 것, 이 과정을 거쳐서 보통은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두 줄 따기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소세지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눈들이 피부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흉터를 잘라버린다든지 눈이 충분히 피부가 없어서 내려와서 쌍꺼풀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쌍꺼풀의 라인을 보존하면서 아래쪽과 위쪽의 유착을 풀어주는 거죠. 유착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유착이 되지 않도록 중간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다시 쌍꺼풀 라인을 결정을 하고 글라이딩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해주는 것을 두 줄 따기라고 하는데 말은 되게 쉬운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술 중에서 꽤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피부가 꽤 많이 보존이 돼 있다. 이럴 때는 흉터만 제거하고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쌍꺼풀 라인을 다시 만들고 눈매 교정을 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환자분이 원하시는 정도, 그러니까 교정의 정도죠. 그리고 원하시는 모양에 따라서 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가능한 경우가 있고 좀 힘든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액트로피온이라고 부르는 안검 외반이죠. 바깥쪽으로 안검이 이제 돌출되는 건데 최악이라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용적 목적으로 뭔가 수술을 시행했는데 일반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단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검 외반이 아무리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쌍꺼풀을 만들 때는 대부분 생기지는 않고요. 너무 눈매 교정 과하게 하다든지 했었을 때 눈을 못 감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항검 수술하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눈은 우리 얼굴에서 혈류가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염증이라든지 다른 이제 수술할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부분은 많이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상처가 마르지 않게 안연고를 수시로 발라주신다든지 눈곱 같은 게 있었을 때 깨끗하게 연고를 이용해서 면봉으로 제거해주는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72시간 동안은 차갑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붓기가 빨리 빠지고 눈이 빨리 편안해지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니까요. 기억하고 계시면 주의사항으로는 가장 좋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